데이터 분석 입문 6주차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통계적 추정과 관련되는, 특히 구간 추정과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스를 이용해서 이런 구간 추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모듈 P에 대한 그 실내 구간입니다.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이제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건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식을 보면은 PR 한 probability를 말하고요. 가로 열고 보면 P 해시라고 하는 게 뽑은 것의 비율, 표본 비율을 말합니다. 표본 비율.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 특성은 모비율인 거죠. 모집단의 비율, P죠. 그래서 P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 거야. 그것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수준, 그 이제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걸 1-알파를 잡은 겁니다. 알파가 0.05면 이제 95%가 되는 거고요. 알파가 0.01이면 1 빼기 0.1에서 99% 신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신뢰 구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거잖아요. Z값이라고 하는 게 P 마이너스 P 햇 나누기 P 햇의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니까 루트 n분의 P 햇 1 마이너스 P 햇이 되는 거죠. 그것이 표준 정구 변환 Z 변환에 의해서 그 식을 P를 가운데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간단하게 수식을 이동하면은 여러분들 슬라이드 두 번째 쪽에 보이는 그 식이 유도가 되는 걸 1학년 때도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비율은 P 햇 또는 P 바 마이너스 Z값 2분의 알파라는 건 왼쪽 2분의 알파, 오른쪽 2분의 알파 합해서 알파가 되는 거죠. 루트 n분의 p 햇 1-p 햇이 되는 거죠. 여기서 루트 n분의 p 햇 1-p 햇이 바로 뭐예요? 표본 비율, 즉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z값, 정규 근사를 한 z값을 곱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오차가 가질 수 있는 한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누면 표준 편차가 나오잖아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오차는 뭐죠? 통계량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게 바로 해당 통계량의 표준 오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P 햇, 즉 표본 비율 P 햇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P 햇 1-P 햇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차 한계라든지 또는 표본 오차라든지 표집 오차는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표본 오차에 해당되는 신뢰 수준에 해당되는 Z값이 곱해진 거죠. 그것이 오차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슬라이드의 네모 박스에 보면은 신뢰 수준 90%에 해당되는 Z값은 1.645죠. 정확하게 1.65라고 되어 있고요. 95%일 때 1.96, 99%일 때 해당되는 Z값이 2.5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95% 신뢰 수준 하에서의 오차의 한계는 Z값 대신에 1.96이 들어간 게 보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6 루트 n분의 P 햇 1-P 햇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단순 임의 추출을 가정하고 비율, P에 대해서 관심을 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 표본을 뽑는 방식이 달라질 때는 이 오차 한계를 계산하는 식도 달라집니다. 거기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16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오차 한계 또는 표본 오차 또는 표집 오차 같은 말입니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에 P 햇과 1-P 햇은 합하면 1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즉 0.5, 0.5일 때가 그 오차 한계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안에 0.5의 제곱이 됐고요. 나누기 n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9를 약 한 2 정도라고 보면은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1600일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16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렇게 여러분들 오차의 한계가 계산돼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항상 오차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책값이 커지니까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P에 대한 100의 1-알파% 신뢰 구간의 예, 알파가 0.05면 얼마라고요? 95% 신뢰 구간이 되는 겁니다.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대략 우리가 이제 NP를 5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N에다 1-P를 곱한 게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 정규 분포 근사가 어느 정도 적당히 표본 크기가 크다는 거죠. 그 예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선거구 유권자 중에서 400명을 뽑았습니다. 후보자 A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400명 중에 220명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때 바로 모집단 전체에서 지지율 P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직접 구해 보겠습니다. 이때 표본 비율, 표본 지지율 P반은 또는 P햇은 400분의 220이니까 0.55가 되죠. 이때 표준 오차의 추정치는 루트 P바 1-P바 나누기 N이 되죠. 그래서 0.025가 됩니다. 95% 해당되는 제값은 1.96이잖아요. 그럼 이때 오차 한계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0.02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오차 한계가 됩니다. 표준 오차하고 오차 한계는 표준 오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값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점 추정치 표본 비율 P바 즉 0.5 마이너스 제값 1.96 곱하기 표준 오차 0.025 또 0.5 플러스 1.96 곱하기 0.025 해서 0.501에서 0.599 즉 표본 비율이 55%일 때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은 50.1%에서 59.9% 사이에 있을 거야. 이거 95% 신뢰해도 좋아. 이런 의미인 거죠. 과반수 이상 득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아마 당선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모듈 P에 대한 100의 1-알파% 신뢰 구간의 예가 있는데요.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게 이런 거죠. 최근 신문이나 TV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비율이 74%. 이게 점추정치죠.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이고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이다와 같은 보도죠. 그래서 이 경우 정부에 대한 찬성 비율이 0.74 그래서 하나 값으로 점추정을 지금 74%라고 하는 거고요. 구간은 0.74 마이너스 오차 한계 마이너스 0.04 0.74 플러스 0.04 하면은 0.70에서 0.78이 되는 거죠. 신뢰 구간 하한이 0.70이고 상한이 0.78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지지율, 찬성률은 70%에서 78%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여러분들 많이 언론에서도 볼 텐데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A 후보의 지지율 48.9%, B 후보의 지지율 46.6%였죠. 앞에 48.9%가 노무현 후보였고요. B 후보가 이해창 후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로서 그럼 2.5%포인트를 더하고 빼줘 보세요. 그럼 48.9%에서 2.5%를 빼면 46.4%, 2.5%를 더하면 51.4%가 노무현 후보의 신뢰 구간이고요. 이해창 후보는 46.6%에서 2.5%를 빼면 44.1%에서 49.3%가 되니까 겹치죠, 두 구간이.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예측을 통해서는 어느 후보가 승리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z 값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 뮤를 가운데 남기고 양쪽으로 이제 넘겨주면 거기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 x바 마이너스 z값 곱하기 x바에 대한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신뢰관 상하는 x바 플러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거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라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고요. z값까지 곱한 즉 플러스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오차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을 여러분들 맨 아래 식을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구간 추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를 모르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모수이기 때문에 S로 바꾼 거죠. 표본 표준 편차로 바꾼 거죠. 그래서 t 변화는 거기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라고 되어 있고요. 자유도는 n-1인 경우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대부분 이제 30 이상을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 z값을 사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x바 마이너스 t 값이죠. t 값. 표본 크기가 작을 때 또 시그마를 모를 때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s고요. x바 플러스 t 값입니다. 루트 n분의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s고요.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t 값 루트 n분의 s가 바로 오차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를 모를 때 또 표본 크기가 작을 때 이런 정규 분포 z값이 아니라 t 분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n-1의 s제곱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면 분산과 관련되는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카이 제곱과 하한 상한을 두고 그것이 이제 1-알파 알파가 0.05면 95%라고 했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그마 제곱만 남기고 양쪽으로 넘겨주면은 그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카이 제곱 분포 분의 n-1의 s제곱이 시그마 제곱의 실내 하한이 되고요. 카이 제곱의 n-1의 s제곱 이것이 실내 구간의 상한이 됩니다. 하나가 1-2분의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이 카이 제곱 2분의 알파에 해당되는 카이 제곱 값인 거죠. 그것에 의해서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도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 모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그 다음 모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 그것을 식을 여러분들 전부 예전에 유도해 줬고요. 여러분들 간단히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겁니다.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관련되는 건 세스의 유니베리에이트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있어요. 또 민스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은 빈도표를 만드는 FREQ, 프리퀀시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 보고요. 나온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프로그램을 먼저 보도록 해요. 슬러시 스타 모평균에 대한 신뢰관 추정 사례에서 유니베리에이트 사용해서 스타 슬러시 돼 있죠. 이거는 일종의 그냥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죠. 안 써도 프로그램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코멘트문 아마 세스 프로그래밍 시간에 충분히 배웠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문이 나와야 되죠. 데이터, DATA,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쓰면 됩니다. 데이터문하고 세스 데이터셋 이름은 뭐라고 줬죠?
CSI. 이건 여러분들이 이름을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세미콜론에서 데이터 문이 끝났어요. 인풋, 입력은 어떻게 됐느냐? CSI라고 하는 값, 고객 만족도 지수가 이제 입력됐나 봐요. 골뱅이 두 개를 통해서 한 줄의 자료를 여러 개 쭉 옆으로 가면서 입력한 경우 써주죠. 세미콜론. CSI가 혹시 뭔지 몰라서 상표명을 붙여준 거죠. 라벨문을 써서. 그것은 소비자 만족도 지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즈문을 통해서 자료 입력이 끝났고요. 세미콜론을 닫아서 자료 입력이 끝났다는 걸 알리고 런으로 맞춰졌죠. 여기까지가 CS 데이터 세트를 만든 과정. 그 다음이 여러분들 이제 분석하는 프로시저가 프락이죠. 프락 유니베리에이트 이렇게 돼 있죠. 프락 유니베리에이트 이렇게 여러분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락 유니베리에이트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통해서 데이터, CS 데이터 셋 이름은 뭐로? 위에 있는 CSI로. 그 다음에 거기 대문자로 CI 베이직이라고 돼 있죠. CI 베이직이라고 하는 건 옵션인데요. CI 베이직이라고 하는 옵션은 평균이라든지 또는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출력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 이꼬로 옵션으로 0.05를 줬죠. 이건 뭐 95% 신뢰수를 구해달라. VAR 변수는 뭐에 대해서? 소비자 만족도 지수 CSI에 대해서 런해서 수행을 하면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똑같은 것을 민스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이용한 것도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어요. 프락 유니베리트 대신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민수라고 돼 있어. 민스, MEANS. 데이터는 뭐에 대해서? CSI. 위에 CS 데이터셋 이름을 갖다 적었고요. 거기 보면 이제 N이라고 하는 게 있죠. N은 이제 표본 크기를 말하고요. 미는 평균을 말하고요. STD는 표준 편차를 말하고요. CL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균, 뮤죠.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출력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알파 이꼬르 0.05는 95% 신뢰 수준에 맞춰서 이런 거고요. VAR 변수는 뭐에 대해서? CSI에 대해서 해달라. 런에서 수행하라.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측을 여러분들 보면요. 비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추정한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REQ를 이용한다 해서 이제 코멘트문을 달아놨고요. 이것은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데이터 이름을 POLL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인풋문을 보면요. yes, no라고 돼 있죠.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것을 문자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달러 표시를 해준 거고요. 해당되는 지지자 수를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명을 줘서 여러분들 해놨습니다. 카스문 해가지고 해서 yes라고 한 사람이 250명, no라고 한 사람이 150명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세미콜론 런. 여기서 여러분들 카스문에 두 줄밖에 없으니까 자료가 두 개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yes라고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이다? 250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250명이 응답했다라는 걸 나중에 웨이트문을 통해서 가중치를 줘야지 됩니다. 그거는 CES나 SPSS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CES 데이터셋이 끝난 다음에는 프락 FREQ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프락 FREQ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데이터는 위에 CES 데이터셋 이름 4를 했고요. 오더 이꼬로 데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오더 이꼬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셋에서 먼저 입력된 순서, 즉 yes라고 하는 비율에 대해서, 즉 찬성한 비율, 지지한 비율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오더 이꼬로 데이터는 먼저 입력한 yes하고 no 중에 yes가 먼저 입력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출력해 달라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no 150 카스문에서 yes 250 하면 no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락 FREQ에는 거기 항상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건들지 마세요. 웨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가 250, 150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250명이고 150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웨이트문을 반드시 썼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그젝트라고 하는 거에 바이노미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는 yes 아님 no는 항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원래는 이항분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항분포에 의해서 정확하게 신뢰 구간을 구해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그젝트 명령문을 지정하지 않으면요.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니까요. 정규분포로 근사한 신뢰 구간만 출력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됩니다. 테이블스 해가지고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를 말해요. 빈도표. yes, no, yes한 비율, no한 비율에 대해서 이제 테이블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이꼬르 0.0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지율 P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표본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P해 또는 P반은 전체 400분의 250이 되겠죠. 0.625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표준 오차. 정규분포로 근사한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P햇 1-P햇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루트 0.625 곱하기 1-0.625 나누기 400 이러면 아마 0.02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규분포로 근사한 95% 신뢰 수준에 해당하는 제값은 얼마예요? 1.96이죠. 그래서 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0.625 마이너스 1.96 곱하기 0.024가 신뢰 구간 하한이 될 거고요. 0.625 더하기 1.96 곱하기 0.024 이러면 신뢰 구간 상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식으로 앞서 배웠던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세스의 출력 결과가 나왔네요. 먼저 유니베리에이트 프로시저를 이용한 거 보면은 거기 보면 모수라고 하는 게 보이죠? 평균이 얼마예요? 72.3이죠. 그 다음에 72.32 마이너스 1.96 루트 n 25분의 시그마 11.6을 하면 67.53176이 나오고요. 72.32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25분의 11.6 표준 편차가 11.6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77.10824 이렇게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것, 또 분산에 대한 것, 그 추정값이 134.56인데요. 그 95% 신뢰 한계가 82.04에서 260.4145로 나온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민스 프로시저를 이용한 것도 여러분들 기억나죠? 역시 평균값은 72.3이고요. S는 11.6입니다. 그래서 평균에 대한 95% 신뢰 하한과 평균에 대한 신뢰 상한이 거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베리에이트 프로시저를 이용한 거와 그 다음에 민스를 이용한 결과가 여러분들 동일한 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비율과 관련되는 거예요. 모 비율. 비율과 관련되는 걸 보면 yes하고 no 비율이 해서 yes 비율이 아까도 얘기했던 400분의 250에서 62.5%라는 거 알겠죠? P바 또는 P햇입니다. 그리고 yes, no에 대한 이제 이항 비율 해가지고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먼저 비율이 P바가 0.625 루트 n분의 P바 1-P바가 0.024 이런 거죠. 정규분포로 근사한 신뢰 구간의 하한이 0.5776 상한은 0.672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것은 0.625-1.96 루트 n 400분의 0.625 곱하기 1-0.625 하면 나오는 거죠. 네. 상한은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로 하면 되죠. 그 아래 보면 정확 신뢰 한계라는 게 나와 있죠. 이항분포로 정확하게 신뢰 구간을 구하면 그렇다 이런 거죠. 하한을 보면은 0.5755고 상한은 0.6716입니다. 정규분포로 근사한 거와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 지수에 대한 모평균의 950 잘못됐네요. 95% 신뢰 구간은 67.53에서 77.114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어떤 선거 유권자 중에 400명을 뽑아서 A에 대해서 250명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을 때 지지율 P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0.578에서 0.672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항분포에서 정확하게 신뢰 구간을 구하면 0.576에서 0.67쯤 사이로 계산됐다. 그래서 사실 정규분포 근사한 신뢰 구간은 표본 크기가 큰 경우 사용하는 건데 작은 경우에도 이항분포에 의해서 작은 경우에는 이항분포에서 정확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가 예를 보면 그 앞서도 한번 n이 20인 경우 해봤는데 꽤 비슷하죠. 그런 걸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특히 오더 이퀄로 데이터 옵션은 데이터셋에서 먼저 입력된 범주 예시 모듈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출력하도록 지정한 것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옵션을 생략하면 알파벳 순서에서 노우가 예스보다 앞서므로 노우에 대한 모듈에 대한 검정 결과가 출력된다. 그런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통계적 추정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통계적 추정과 검정에 있어서 검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